대선 후보 생중계 TV 토론에서 이준석 후보가 쏟아낸 발언에 대해 전남 여성인권단체 연합 소속 35개 시민단체가 헌정사에 기록될 언어 성폭력이자 혐오 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모든 국민이 다 보는 것이잖아요. 아이들도 심지어 관심 있게 다 같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당연히 대통령은 후보로서는 사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여성 단체들은 여성의 인권을 짓밟고 폭행을 자행한 이준석 후보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세종시에서도 이 후보의 행태를 질타하는 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잇따랐습니다. 이 후보가 오늘 기자회견에서조차 반성은커녕 법적 처벌을 운운하며 국민들을 겁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을 철저히 외면한 채 제가 한 질문 가운데 어디 혐오가 있느냐고 반문하며 사태를 비판하는 국민들을 혐오의 낙인을 찍는 집단 린치의 주체로 몰아세웠다. 유권자들도 분노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대통령 후보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도 그러한 발언을 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자체는 국민 앞에 나설 수 없는 사람들이죠. 대통령 선거라는 중차대한 그런 중요한 시기에 어떻게 그런 발언을, 이거 말도 안 되는 그런 거 때문에 분노감을 굉장히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후보는 정치권에서는 퇴출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여성을 정말 폄훼하는 정치인인 것 같아요. 여성을 생각하고 가정을 생각하고 부모를 생각하면 절대로 방송에서 그런 말은 할 수도 없는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시민단체들은 이번 사태에 국회 또한 책임이 있다며 이 후보에 대해 의원직 제명안을 발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허연주입니다. TV 토론 발언에 대해 긴급 기자회견을 연 이준석 후보는 자신의 발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한 질문 가운데 어디에 혐오가 있습니까? 정말 성범죄자로 지탄받아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생중계되는 TV 토론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거론하며 성폭력에 가까운 묘사까지 했는데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겁니다. 그러면서 최대한 순화한 건데 불편을 느꼈다면 사과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정제하고 순화해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마저도 불편함을 느끼신 많은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 아들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걸 언급하면서 단계적 검증 차원이었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저의 질문은 단순한 자금 목적이 아니라 단계적 검증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가족의 일탈에 대해 어떤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또 확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토론 당시 상황을 보면 이준석 후보의 이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아닌 권영국 후보에게 질문을 던졌고 당시에는 내용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은 듯 발언 당사자를 특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민주노동당 기준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성에 대해 가지고 얘기할 때 사실상 망신 주기 차원의 질문이었는데도 뒤늦게 검증이라며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은 이준석 후보가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려고 네거티브에 올인하는 게 개탄스럽다고 강하게 비판했고, 이재명 후보는 국가 운명을 더 진지하게 고민하기 바란다고 일침했습니다. 이 엄중한 시기에 내란 극복, 민생 회복에 대해서 또 국가의 운명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는 그런 선거가 되길 바랍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역시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폭력과 막말을 전시하면 안 된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게 정치입니까? 혐오하는 발언을 그대로 쏟아내는 것이 인용이라는 것으로 정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들 문제를 꺼내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고 있는 이준석 후보는 과거 SNS에 가족 문제로 정치인을 비판하는 건 지양해왔다면서 운명사회에서 연좌제에 동의할 사람은 없다고 적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지난 2016년 서울 강남역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여성을 노린 범죄였습니다. 2021년 강남역 살인사건 5주기, 이준석 후보는 이 사건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아니 정신 나간 사람이 사람을 죽였는데 그걸 여자라서 죽었다라고 치환하는 것 자체가 젠더 갈등 프레임 만드는 것이라고. 이듬해 열린 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당대표가 된 이준석 후보는 이른바 세대 포위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보수 성향의 60대, 70대에 더해 2030 세대를 보수로 포섭하면 진보 성향의 40대, 50대를 포위할 수 있어 선거에 승리할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주류 정치인이 세대를 우리 편, 아닌 편으로 편가르는 걸 노골적으로 공론화한 겁니다. 우리 후보가 다시 한번 세대 포위론이나 세대 결합론을 위해서 정확하게 전술을 구사하면은 지지층 흡수할 수 있습니다. 다시. 여성가족부 폐지, 병사 월급 200만 원 등 2030 남성을 겨냥한 공약까지 더해지면서 실제 이 전략은 윤석열 정권 탄생에 일조한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남녀와 세대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평등하게 지하철을 타고 싶다는 장애인들에게 어떻게 평등을 보장할지 대답을 내놓기 앞서 장애인 대 비장애인 편을 갈랐습니다. 불편을 야기해야 본인들의 주장이 관철된다는 비문명적인 관점으로 개혁신당을 창당한 뒤엔 공무원 하고 싶으면 여성도 군대 가라고 말했습니다. 한쪽 성별만 부담했던 병역을 나머지 절반이 조금씩 더 부담해 나가는 방식으로 지하철 적자 원인인 무임승차를 줄이자면서 노인들을 경마장 가려고 공짜 지하철 타는 사람들로 묘사했습니다. 가장 무임승차 비율이 높은 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어딥니까? 경마장역입니다. 이준석 후보는 TV토론 발언은 인용일 뿐 원래 말한 사람이 나쁜 거라며 자신의 발언 어디에 혐오가 있냐고 되물었습니다. 문제의 질문을 받았던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이렇게 답합니다. 성폭력을 비판하기 위해 성폭력을 자극적으로 전시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 상식적인 이야기로 들립니까?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검증이란